이 계획승을 위해서 장관장들은 또 어떤 일까지 하냐. 다른 농장이나 개인의 식량까지 밀려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스푼 김정아입니다. 충성! 태풍에 모두 피해가 없으셨나요? 지난밤에 태풍이 엄청 많이 불더라고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태풍에 피해가 없으시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참 의미 깊은 댓글 주신 분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하루하루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다녀가신 흔적 남겨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피해 지역 농장에 무장군 부대를 파견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지난번에 피해 지역 농장 주민들, 지역 주민들의 음식점을 강탈하는 북한군 소식을 제가 전하면서 실제 그 안에 내부에서 군인들이나 주민들이나 얼마나 김정은 정권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그 농작물, 지금 무르익어가는 농작물을 지키기도 힘들 거라고. 그런데 오늘 이 방송에서는 물론 북한군 안에서의 군량미가 어떤 형식으로 조달이 되고 과연 북한군이 군량미 조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왜 북한군은 군량미를 조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민들은 그걸 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들이 힘들게 지은 농사를 왜 가을에 가선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러한 북한군 군량미 조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살짝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인내심 가지시고 끝까지 좀 봐주시고,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북 지원에 관련된 분들은 이 영상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 안의 시스템을 알고 대북 지원에 제가 동참을 하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데일리 NK가 9월 2일자 올린 기사입니다. 피해 지역 농장에 무장군인 파견, 벌써부터 군량미 확보에 나섰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후방총국의 지시에 따라서 각 군부대 후방부가 군량미를 확보하려고 예전보다 일찍 무장 인원을 선발해서 농장들에 파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수확한 벼와 옥수수를 탈곡하는 작업이 한창인 10월 말쯤에 군대들이 협동농장에 들어와 군량미 인수 작업을 진행했는데, 올해는 장마와 태풍 피해가 채 가시기도 전에 9월 초부터 담당 농장들이 재빠르게 군량미를 걷어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특히 후방부에서 기가 세 보이는 경비대 보병, 공병, 부분 군관들과 무장한 군량미 접수 호성원 10명을 데리고 와 농장 마을마다 숙소를 정하고 담당 지정된 곡식을 받아가려고 서로 일찍들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기가 세 보이는 경비, 보병, 공병, 부분 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기가 세 보인다라고 말했는 이 소식통에게 전한 이 소식이, 그 소식을 전한 분이 공포를 느끼신 게 좀 보이시죠? 실제 농장들에 무장한 군인들이 군량미 바다로 막 차량들이 막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주민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쟤네 우리 식량 또 뺏으러 왔다고. 그리고 그 무장한 군인들이 그 민가인 그 농장 주택들에 막 들이닥칠 때 저희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6.25 전쟁 난 것 같다고. 북한 당국은 이미 전부터 국가가 군 식량을 책임지지 못하는 형편이 되자 부대 주둔지의 인근 농장이나 곡창지대 농장들을 지정해 가을철이면 군량미를 확보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하나의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사건만 된 게 아니에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군부대 식량이 배급 못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강냉이 옥수수 탈곡을 마감하며 벼 탈곡을 시작할 때 군량미 인수자들이 왔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8월 말에 인민무력성 후방부로부터 군량미 접수 지시가 떨어지자 각 군 후방부들의 담당 지역 농장들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단 농장들의 강냉이 조기 수확이 진행되고 올해 알곡 수확고 감소가 뻔한 상황에서 일찍들의 농장에 나와 강냉이 건조 시기부터 무장으로 나달을 지켜 가져가야 분량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부대들의 군량 및 접수소가 허송저들은 이달 5일까지 담당 농장에 모두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항해남도 강릉, 옹진, 태탄, 장년 등에 걸쳐있는 재량벌과 연백벌의 농촌들에는 포천 도로 정비와 그리고 석축 쌓기 피해 복구 작업에 동원된 군인들의 군량 및 접수를 위해 내려온 무장 군인들까지 더해져서 맨 군대판이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지금 연백벌이나 재량벌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음식점을 턴 군인들의 그 이슈를 전할 때 음파군 안의 실태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음파군에도 이 군량미 지금 조달조가 지금 들어갔겠는데 그 안이 얼마나 아수라장이겠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바로 이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올해 수확과가 떨어져 우리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군대를 보니 한 해 농사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면서 차라리 밭을 통째로 군대에게 직접 다 나눠줘서 직접 농사 짓게 하고 걷어가게 하는 편이 낫겠다고 푸념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한두 해야 말이죠. 해마다 겪는데 북한 주민들은. 일본 농장원들은 올해같이 힘들 때에는 군대에 바칠 군량미를 절반으로 삭감해주면 좋겠다고 속상해하고 있다면서 무장한 군량미 접수조는 피해 지역들에서 떨어진 옥수수 이삭들을 거둬들일 때부터 농장 탈곡장을 지킨다고 혈안이 돼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제는 밭에 서 있는 것도 부족해서 떨어진 이삭주의하는 곡식들은 웬만해서 농장원들의 자체 식량으로 다 보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삭주의까지 이제는 다 탈곡장으로 들어가네요. 진짜 심각하네요. 한 농장의 여러 군부대가 지정이 되면서 서로 먼저 양곡을 확보하려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총기 사고까지 일어난다고 합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내려가는데 당연히 총기 사고가 일어나죠. 더욱이 장마와 태풍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든 것으로 관측되는 올해에는 군량 및 분량에 대한 부대 간 기싸움이 더욱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부대들은 올해 농촌들의 막심한 피해로 제한된 알곡 수량을 놓고 부대별 군량 및 인수사들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 뻔해 하나의 강냉이 이삭이라도 목숨으로 지켜야만 올해 군량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결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합니다. 탈곡하는 족족 한 톤씩 기준량을 시로 재빠르게 이송하든지 쌓아놓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다 가져가지 말고 한 부대당 지금 긴급한 식량 조달에 필요한 양식을 아마 한 톤씩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부대마다 한 톤씩만은 일단 끌어가면 농자원들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좀 다행이겠는데 국가에 바치는 군량미 계획은 이들에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사는 여기로 마쳤지만 여기에 대해 제가 더 추가적인 내용을 드린다면 군부대 농장 경비를 명분으로 이미 무장 보초를 나가던 시기가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1998년도인가 9년도 그때부터 저희 중대도 그때 사리원시 인근 농장에 실제 나갔댔거든요. 그래서 3소대는 무기 탄약고로 해서 중대본부에 나왔지만 저희 중대 같은 경우는 1소대하고 2소대를 데리고 그때 농장에 나갔고 실제 낮에는 오전에는 근무 휴식으로 자고 오후에는 농장주 분들이 일손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야간에는 또 보초근무를 나가서 실제 농장 그 한 가운데 있는 농막 있잖아요. 농막이나 이런 오두막 이런 데 군인들이 실제 들어가서 이렇게 경비를 섭니다. 실탄을 잠근 무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농장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농장분들이 자기네가 1년 내껏 지은 농사를 가을에는 자기네 분배도 없이 이렇게 군량미를 다 뺏어가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들이 지은 농장원들이 직접 손으로 지은 그 농작물을 가을에 가서 도둑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농장의 실태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어떤 실태를 말씀드리겠냐면 제가 문덕군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그 문덕군 농장의 실태를 그때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에 갔을 때 저희 시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문덕, 평원, 숙천 여기는 12삼천리벌입니다. 북한에 유명한 12삼천리벌 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쌀들도 상당히 유명하고 저희가 처음으로 시집 갔을 때 정말로
처음 시집간 새끼가 밥 한 그릇을 뚝딱 그 앉아서 다 먹고선 창피해서 한 말이 밥에다 맛내기 쳤나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쌀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삼천리뻘 쌀이 북한 군 부대들에도 완전한 군량미 수입의 쏘구역입니다. 진짜로 주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황해도 그 재령이나 그 재령 쪽에만 그렇게 쏘구역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게 군부대들이 끔찍히 또 들어왔는데, 당시 저희 작업반의 그 농경지 밭에서 옛날에는 400톤까지 나왔대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시집간 2000년대 초반에는 그 땅에서 최대 수확이 나와야 250톤, 270톤, 280톤 가량이랍니다. 농장이 뭐 자연피해나 이런 게 안 될 때는 250톤 미만도 나온대요. 그런데 문제는 군량미 기준입니다. 이 농작물에서 70%를 군량미로 내야 되는데, 이 기준을 그 해마다 다른 농작물의 그 수확량에 맞추지 않고, 그 수확량에 맞추면 최소한 주민들이, 농장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도둑질을 안 합니다. 해마다 나오는 수확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수확량에 맞춰주지 않고, 옛날에 국가 그때 어디에서 이렇게 지정해준 평안남도 문도군 논밭에서는, 이 작업반 논밭에서는 400톤이 나왔습니다. 그 400톤 기록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400톤 기록을 올려놔서 70%면 47, 28, 280톤이잖아요. 해마다 280톤이랑 군량미를 내야 됩니다. 그때 400톤이 나오는 건 옛날인데, 지금은 280톤이 나오는데, 그럼 280톤에서 70%를 다시 계산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가장 큰 북한 농촌 지역의 문제점이 바로 이 문제예요. 군량미 수확 확보 문제도 바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0%는 농장원들의 분배를 준다. 50%를 줘도 모자라 파네. 그리고 10%는 뭘로 준다? 10%는 종자로 남겨놓는 겁니다. 여기에 또 개인당 군부대 고기 지원까지 있습니다. 성인 1인당 고기 4kg 지원입니다. 그럼 저희 가족 같은 경우에 당시 북한 남편하고 저하고 북한 딸하고 3명이었는데, 성인 2명 고기 4kg, 8kg죠. 아이한테는 고기 2kg씩, 출생 신고한 그날부터 아이들은 고기 4kg씩 들어갑니다. 2kg씩 들어갑니다. 1인당 군대 고기 지원. 그리고 중고등학교부터 들어가면 이 고기 지원이 중고등학생은 3kg로 넣는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 저희 가족이 벌써 고기 지원이 10kg잖아요. 10kg를 식량에서 어떻게 떼는 줄 압니까? 고기 1kg당 쌀 1kg를, 고기 1kg당 쌀 4kg를 뗍니다. 국정가격으로 계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는 분배해서 40kg 식량을 그때 쌀로 뺏겼습니다. 벼도 아니고 쌀로. 그러면 이 군량미를 농장의 기준에 따라서 해주지도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나서 수확량이 확 줄 때에도 이 기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업반장들은 이 군량미 기준 280톤 그 분량을 못 채우게 되면 어디에 가야 된다? 감옥에 가야 됩니다. 군량미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근데 농장원들 분배를 못 주면 작업반장이나 분조장들은 어떠한 처벌도 안 받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됐죠. 이게 바로 김정일이 송군정치가 만든 북한의 착오입니다. 이 계획승을 위해서 작업반장들은 또 어떤 일까지 하냐? 다른 농장이나 개인의 식량까지 빌려옵니다. 당시 저희 마을에도 벼하고 쌀만 가지고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개인 돈을 들여서 가을철에는 쌀이나 벼를 엄청 많이 사놓고, 봄이나 가을에 농장원들 식량 없을 땐 빌려줍니다. 그럼 벼 1kg 빌려주고 가을에 가서는 쌀 1kg를 받습니다. 그럼 벼 1kg 탈고 실제 정미를 하게 되면 70%만 쌀이 나오거든요. 벼 10kg를 가지고 가서 정미를 하게 되면 실제 7kg나 6kg 500 정도 나오는데, 그걸 먹고 봄에 먹고 가을에 가서는 쌀 10kg를 줘야 됩니다. 벼 10kg 가져갔으면 가을에 가서 쌀 10kg 주는 것이 이 사채업입니다. 작업반장들이 이런 사채까지 쓴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를 농장원들이 힘들게 지었지만 가을에는 도적질을 해야 먹고 사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북한 주민들은 말합니다. 여기 기사에서도 나왔잖아요. 대북 지원하는 분들이 이런 북한 내부의 시스템을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밥을 지어서 당장 북한 주민들한테, 배고픈 북한 주민한테 숟가락으로 떠넣기 전에 그것이 그 사람들 게 아니에요. 북한 정부 거예요. 북한 안에 이렇게 열악한 사정에서 대북 지원을 제대로 해도 실제 군인들한테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일반 북한 주민들이나 농장원들은 많이 못 먹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슨 점이 있는 거예요? 군인들 죽여야 되나? 그들도 어찌 보면 북한 정권의 등에 떠밀려서 내몰린 인간 사냥개로 그들이 지금 내몰리고 있는 그들의 삶은 그들도 지옥입니다. 주민들도 지옥이고 북한 군인들도 지옥이에요.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김정은 정권이라는 거죠. 탈북민들 계속 말하잖아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완전히 사라지고 새 정권이 들어와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정말로 북한 주민들한테는 해방이 없다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 삶이, 그들만의 삶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북 지원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이러한 북한 실태 제발 좀 알고 지원하십시오. 하더라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다녀가신 흔적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